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제가 소개를 사실 해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청룡암 주지스님이시고요. BBS TV의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에 진행을 하고 계시고 라디오에서는 또 좋은 아침 원영입니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원영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모셨어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네, 왔습니다. 네, 저희가 스님을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시고 하다가 네. 이제 이 세트가 바뀌어가지고서 왼쪽으로 바라보고 합니다. 일단은 원불대에서 또 좋은 아침에서 계속 만나고 계시지만은 네. 이 시간대 또 들으시는 분들께 새롭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주 뵙는 것 같은데도 또 한동안 못 뵙다가 또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스님. 네. 방송을 상당히 오랜 기간 네. 진행자로서 계속 하셨잖아요. 네. 라디오도 DJ로서 하시고 네, 네. TV도 이렇게 교육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도 혼자 보시고 다 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인터뷰의 대상이 돼서 출연자로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약간 설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기도 합니다. 저는 약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맡기고 가는. 네.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거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네. 한 시간 또 재밌게 모시겠습니다. 글 쓰고 방송하면서 강의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그런 인터뷰를 어디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을까요? 예. 하여튼 그랬다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일단은 방송하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나눠볼까 해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저희 원영 스님의 불교대백과가 시즌 1이 40화 정도였나요? 80까지 갔었죠. 네네. 맞아요. 네. 그때 20 하다가 또 늘어나고 네네, 또 늘어나고 맞아요.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시즌 1을 마치고 모두들 도대체 시즌 2는 언제 시작하는 거야 했는데 네. 드디어 시작을 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스님. 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보니까 시즌 2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네. 시즌 1에는 그 까만색 배경에 의자 하나 놓고 앉아서 하셨잖아요. 네. 시즌 2에는 세트가 좀 생겼어요. 칠판도 좀 생기고 예전에 지나가는 네. 말씀으로 우리 청룡암 그 네. 불자 우리 할머니 불자님들께서 네. BBS가 우리 스님을 괄시해. 네, 맞아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스님 당장 그만둬요. 거기 그 발시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스님 것만 네. 까만 배경에 네. 아무것도 장식이 없다. 네, 근데 사실은 나름대로 김지연 PD랑 네. 우리 요즘 그 너튜브 스타일로 예, 좀 예. 힙하게 해보자 해서 출발을 네. 하셨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 스님한테 저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여태 그런 적이 없으니까 세트 없는 방송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당연히 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우리 스님만 없냐 막 이래서 네. 뭐 저보고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BBS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이번엔 1, 2년 좀 한 것도 아닌데 막 이랬는데 그 좀 시간이 지나니까 네. 할머니들도 노보살님들도 말씀하시기를 글씨가 좀 잘 보이는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까만 배경이니까. 그러니까 자막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스님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으시니까 그렇게 너무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번에도 까맣긴 하지만 요즘에 뭐 소품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 칠판도 많이 활용을 예, 하시고 예. 재밌게들 예. 보고 계십니다. 자, 시즌 1과 시즌 2 가장 큰 차이가 우리 스님께 설명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시즌 1에서는 네.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네. 시즌 2에서는 그 시즌 1에서 했던 것을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포교사 문제라든가 네. 뭐 이런 승가고시 문제라든가 네. 뭐 저런 걸 섞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칠판에다가 문제를 띄워서 그걸 이제 풀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네. 나름 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와 불교 방송 그래도 오래 근무했는데 네네. 아, 이 정도는 맞춰줄 수 있구나 하고 좀 혼자 뿌듯뿌듯해하긴 네. 했는데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조차도 그렇게 뭔가 1번, 2번, 3번, 4번 뭐 하고서는 네. 설명이 이것은 뭐뭐인 것이다. 맞냐 틀리냐. 굉장히 혼돈되실 것 같아요. 어렵죠. 저도 문제 가끔
이건 왜 이래? 뭐 왜 이렇게 어렵게 낸 거야? 막 이럴 때 있어요. 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씩 확인하시고 예. 그다음에 또 그 뒤에는 마음 훈련 시간이라고 해서 불문이라는 예.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도 참 재밌게 잘 듣게 되는 것 네, 같아요. 화두도 있고 이런저런 에피소드 이런 걸 가지고 네. 뭐 마음가짐이라든가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접목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그동안에 뭐 도반 스님들이나 후배 스님들이나 네. 이런 분들도 아니 재밌게 잘 보고 그걸로 나 공부 많이 하는데 교재는 언제 줄 거야? 네, 그래서 네. 교재가 없습니다라고 하셨었다는 얘기 예, 제일 맞아요. 나는데요. 작년에 드디어 교재라기보다는 어쨌든 정리를 해서 책을 그쵸. 또 내주셨잖아요. 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맞습니다. 라는 예. 제목으로 내셔서 아마 많이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떠셨어요? 불교 대백과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왜 교재가 없냐, 음. 교재가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음. 없으면 만들어내라, 막 이런 요구가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구에 따라서 음. 그래 그러면 교재가 필요한가 생각하다가 네. 그 이제 핵심이 되는 교리 부분만 네. 그럼 한번 해볼까 이제 하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스님 다른 건 안 해줘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른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하. 그리고 이제 전부 다 그 원영쌤의 불교 대백과 BBS 프로그램에 그 기반해서 네. 사람들이 그걸 공부하고 싶은데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그 뭐 주문 사항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뭘 할까 하다가 그 이제 BBS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올린 동영상 그것을 보는데 그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게 바로 반야심경이다. 아하. 100만 회가 넘는. 맞습니다. 네, 저가 지난주인가 언젠가 보니까 133만 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가?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맞아요. 번 반복해서 맞아요.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반야심경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요번에 반야심경을 쓰게 된 거예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하셨으니까 네. 또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연작 시리즈가 됐어요. 이제서야 이해되는 시리즈. 네, 맞아요. 책 표지도 디자인도 똑같이 네, 네. 됐고 색만 작년에 나온 책은 네. 보라색 그리고 올해 나온 책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책을 예쁘게 내셨습니다. 반야심경으로 사실은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책은 보면은 한자를 하나하나 새기면서 그걸 네, 풀어가는 얘기도 있고 네. 중간중간에 뭐 다른 경전을 예.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스님은 그럼 요번에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동안 책들을 반야심경 나온 것들을 대략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글쎄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그쵸, 많고 그쵸. 네. 반야심경 한 가지만 가지고 온전하게 쭉 풀어가는 책은 별로 없더라고 생각보다. 아.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반야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야심경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다. 아하. 이렇게 해서 책을 썼거든요. 네. 근데 한참 뭐랄까 이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이거를 읽고 네. 걱정을 좀 했었어요. 네, 제가 네. 나름대로. 네. 그런데 어떤 큰 스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와 지금까지 나온 반야심경 내가 다 봤는데 거의 다 봤는데 네. 그 반야심경 원영 스님 쓴 반야심경이 최고다. 우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덕담을 굉장히 좋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유 덕담 감사합니다 했더니 덕담 아니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반야심경에 대해서 쭉 밀고 나가는 게 너무 잘 썼다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어깨가 으쓱해서 그다음부터는 당당하게 네. 반야심경을 썼습니다. 반야심경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권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예. 어른 스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네. 우리 또 열심히 지금 한창 공부하시고 또 뭔가를 갖다가 포교를 하시는 우리 스님들께는 엄청난 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도 그런지 몰랐는데 네. 이렇게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심지어는 와 이렇게 나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옆에
어떤 말이 뛰고 있는지 몰랐다. 아하. 경주마처럼 네. 앞만 보고 달려와서 네. 옆에 어떤 말이 뛰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고수는 따로 있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말이 있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말씀처럼 100만 회가 넘어가는 조회수를 저희 또 불교방송 너튜브에서 그렇게 많이들 또 찾아보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스님 경전을 뭐 진짜 10년 전에 처음 읽었을 때 그때도 네. 환희심에 차서 읽었다 하더라도 맞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살면서 나이를 한 10년 정도 먹은 다음에 다시 그 경전을 한번 새기면서 읽어봤을 때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무언가가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정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반야심경 내가 절에 가면은 새벽 예불가도 반야심경 하고 사시 그죠. 예불가도 하고 저녁 예불가도 하는 게 반야심경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뭔가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읽은 책을 어른이 돼서 읽었을 때 맞아요. 받아들인 감동이 또 다르잖아요. 네. 그 반야심경을 저희가 일생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야심경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쓴 이 반야심경은 굉장히 수준이 높게 쓰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만 딱 더 나아가서 네. 요 정도 선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쓴 거예요. 더 깊게도 더 높게도 쓰지 않고 그냥 초보 이제 막 떼고 불교 교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네. 열심히 읽으면 이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썼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고백을 네. 하겠습니다, 스님. 네. 저도 반야심경을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죄송해요. 필요해서. 네. 왜냐하면 이제 불교 관련된 어떤 방송도 네, 해야 하고 네. 여러 가지를 필요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반야심경을 뭐 한글본으로도 읽어보고 네. 번역본 보면서 이제 스님들께서 이렇게 쓰신 것도 보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스님 이 책을 사실 내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그래서 며칠 안 되죠. 오신다고 해서 막 헐레벌떡 읽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반 정도밖에 못 읽었는데 네. 읽으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한 챕터를 보다 보면은 이제 풀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 하다가 가다 보면 재미난 예를 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 예를 보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래서 이제야 이해되는 이제서야 네. 이해되는이라고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불자님들께서 아마 나는 아직 못 봤는데 하신다면 일단은 뭐 저희 불교 방송에서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를 또 네. 보시면은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책도 한번 또 천천히 또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방송에선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에선 또 이렇게 또 정리를 또 네. 해주셨구나 그런 것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스님 좀 네. 한 구절 네. 저희 또 DJ 스님이시니까 피해 가실 수 없죠. 낭독을 좀 낭독이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반야심경을 어떻게 저희가 낭독을 부탁드려야 될지 좀 사실 모르겠어서 그냥 무조건 네. 맡겼거든요, 스님께. 네. 예. 반야심경 이 책의 특색을 좀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에피소드가 맞아요. 그걸 읽으면 좀 이해가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책 중에서 가장 에세이스러운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맨 끝에 이제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후기도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쓰긴 했는데 네. 후기는 아무래도 다 쓴 다음에 제 소회니까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내용 중에서 네. 한 부분을 골라봤습니다. 네, 어느 부분 들려주실까요, 스님?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네네. 제가 여기에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네. 우연의 진심을 보태면 어변이 된다. 네, 이렇게 제목을 달고 네. 그리고 이제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아까도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편하고 네. 에세이스러운 부분이라서 일단 네.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원영 스님의 낭독으로 함께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중에서 한 챕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연의 진심을 보태면 어변이 된다.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반야심경에서는 없을 무자를 사용하여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한다. 반야심경을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이처럼 모든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우리 눈에 버젓이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는데 자꾸만 없다고 이야기하여 헷갈리게 한다. 왜 그럴까? 왜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관성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습관 때문이며 우리가 지닌 업 때문이다. 식탁보가 덮인 식탁 위에 그릇을 하나 올려놓고 식탁보를 아주 빠른 속도로 잽싸게 빼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그릇도 식탁보와 함께 이동할까? 아니다. 그릇은 그대로 있고 식탁보만 빠진다. 차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다. 한참을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조금 전까지 태연히 앉아있던 나는 앞으로 쏠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관성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현재 머무는 곳, 지금 알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속도에 익숙해서 그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쏠리게 된 것이다. 내가 가진 업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이 자신의 변화를 막아선다. 바뀌지 말라고, 그냥 생긴 대로 살라고 붙잡는다. 오늘 아침 나는 일어나며 잠자리를 둘러보았다. 침구를 정리하고 팔다리를 위아래로 쭉 뻗어 늘려보았다. 찌뿌둥하여 몸이 무겁게 느껴지긴 해도 내 팔과 다리가 다 내 의지대로 움직였다. 욕실로 향하여 맑은 물로 씻은 후 얼굴을 보았다. 거울을 보았다. 늘 그렇듯 거울은 제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낸다. 내 얼굴이 지나칠 정도로 잘 보인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만족스럽게 느낀다. 아침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말이다. 행복이나 불행, 예쁘다, 못생겼다 하는 그런 내용은 다 내 마음이 일으킨 것이지 거울은 그 어떤 생각도 표현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다. 거울을 바라보며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나도 가졌는지 생각해 보았다. 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눈이 아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추나 내 눈의 망막에 비친 상은 그대로 비추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어딘지 왜곡되었다. 문제는 또다시 내게로 귀착된다. 나는 선택하는 존재이다. 물론 선택받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택받을 때의 나보다 선택하는 존재로서의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불교는 일깨워준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은 청나라를 오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중국의 풍속과 제도, 문물을 소개하는 열하일기를 집필하였다. 청나라를 오갈 때 그는 물살이 거센 요동강을 건넜는데 풍경은 보여도 강물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다. 한 번은 한밤중에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물결 소리가 거대하게 들렸다. 강물 소리가 이렇게 컸던가? 연암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낮에는 물줄기에만 신경을 써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밤에는 물줄기가 보이지 않으니 오직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진 육신의 감각기관이며 우리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보다는 주위 환경과 자신의 어변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반야심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사유방식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쌓아온 많은 업과 습성이 관성처럼 작용하여 만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그동안 자신의 업이 익혀온 것과는 달라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가 반야심경을 잘 이해하려면 일단 마음을 비우고 고정관념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자유로운 사유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고정관념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틀에 얽매여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힘든 법이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네. 스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 났어요. 집안에 아이가 생기니까 길을 나서니까 세상에 아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스님. 네. 그리고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너는 도저히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 좀 비워봐. 라는 네.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 말씀이 왜 그런 말씀들을 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반야심경이 이해가 안 간다면 한번 조금 자신을 돌아보고 비워본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네. 이제 그 뒤에도 설명이 쭉 이어지고 네. 무한계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네. 그 서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제 그 단어를 설명하는 거는 앞뒤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왜 자꾸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느냐. 네.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있는 것을 없다고 한다거나 네.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도대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에 이제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한 거죠. 네. 이야기를 한 거죠. 바로 당신의 업이 만든 관성 때문이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니까 네. 그렇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앞부분이었나 그 용어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도 예. 하셨던 게 기억도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말 자체에 끄달려 가지고서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에 너무 집착하는 네. 것이 그것이 문제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아마 그동안 공부한 본인의 근기와 여태까지 노력한 것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저렇게 들릴 수도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이 정답이면서 또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 나의 근기를 또 쌓아 올려가고 그러면서 또 뭔가 해답을 계속 평생 또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10년 후에 또 단야심경 읽으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네. 저도 이야기하면서 달라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네. 자꾸 모시고 앞으로 원불 때 쭉 시즌 3, 시즌 4까지 쭉 같이 가시는 겁니다, 스님. 자, TV 방송과 그리고 이렇게 또 이번에 출간하신 작년에는 이제서야 되는 불교로 원영 스님의 원불 때 시즌 1을 또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번에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셨던 경전 반야심경 또 사랑하신 그 강의를 바탕으로 한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책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라디오가 섭섭해하죠, 스님. 네. 라디오를 하신 지가 지금 벌써 12년 네, 그렇죠. 되셨잖아요. 2013년부터 했으니까요. 맞아요. 네. 여전히 주말 오전 휴식형 프로그램 좋은 네. 아침 원영입니다. 맞아요. 네.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돌아보시면 스님 방송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도 많지만 이제는 잘 뭐 누가 물으면은 대답하기가 좀 애매해. 이런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의 방송 인생이 어떠셨어요?라고 여쭤보면은 네.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스님께서? 글쎄요. 저는 이제 지금도 온에어에 불이 들어오면 약간 살짝 떨리고 여전히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하죠. 네.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네. 나는 게 우리 원영 스님께서 이제 아침 9시 때에 예. 실시간 생방송 하시면서 들어오는 문자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한 달인가 한 몇 주 정도 방송하신다면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스님들과의 대중생활은 또 하시고 공부 계속 네. 하시고 하셨지만은 이 제가자를 대상으로 포교는 처음이라 네. 이분들이 문자를 보내시면은 뭐 본인의 괴로움, 뭐 여러 네. 가지 문제점, 뭐 감정 이런 걸 보내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된다 그런 네.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그때는 나거든요. 진짜 그게 고민이었어요. 저는 이제 말하자면 그러한 경험이 별로 없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아픔이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정말 그 많은 공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민이 네. 저의 고민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공감 능력과 관계없이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고민해봐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이때는 정말 힘들겠다. 이거를 이제 정말 깊이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그 해답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스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또 하고 감동을 하고 네. 오래오래 함께 마음에 또 위로를 받으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건 아닌가요? 네,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네. 그
제 이야기는 저는 방송을 이렇게 네. 하고 네.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그 네.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 BBS 네. 앱에 보면은 네. 모여서 담소를 즐길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거기에 당신들끼리 거기에서 단체방처럼. 네네네 무슨 사랑방처럼 잘 있었냐 뭐 누가 결혼한다 축하한다 생일이다 뭐 이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어떤 때 보면은 제가 멘트를 할 게 없어요. 다 당신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담소 즐기고 해답을 다 찾으시는군요, 거기서. 나는 왜 있지? 스님은 그냥 방송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막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어요. 아 이거 참 좋은 거다. 이게 꼭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님을 중심으로 모이긴 하되 아하. 서로가 사이좋게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공감할 수 있고 네. 또 위로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함께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 스님 이제 방송포교 12년 차시잖아요. 네. 진짜 방송포교 얼떨결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지만은 이제는 이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방송이라는 매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또 강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방송 매체? 네. BBS 불교 방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는 뭐 말할 수 없이 고마운 그런 BBS죠. 방송이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포교를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지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네. 왜냐하면 이제 강의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 한 권이 나왔을 때도 네. 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책을 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교 경전에 관련된 책을 읽지는 않거든요. 교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불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면 네.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뿐만 아니라 쭉 이렇게 구전되어서 내려오는데 그렇죠. 그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맞아요. 그들이 또 나가서 이야기할 네. 때는 자기가 들은 내용대로 네. 해석해서 전해준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전달에 오류가 생기기 쉬운데 방송은 그 오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그 이야기를 하는 본인에게 돌리면 되고 네.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듣고 모두가 똑같이 듣는 거예요. 네. 전에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직설로 듣는 거죠. 동시에. 네, 동시에.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좀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무섭기도 하죠. 맞습니다. 여기에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나? 혹시 뭐 실수한 내가 건 그냥 없나? 실수 한번 한 건 없나? 음.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스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 부처님께서 사자우를 하시면은 긴 혀를 내셔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다 네. 덮었다. 네, 네. 뭐 그게 과연 가능할까? 어찌 보면은 현대 사자우를 하실 수 있는 그 매체가 방송이 아닐까? 그럼요. 예,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말씀은 이제 법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법으라고 하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모든 대지를 다 적시는데 그 대지에 적신 그 생명체들이 그 비를 맞고 더 소생해서 살아나는 생명체가 있고 맞아요. 그렇지 못한 생명체가 있다.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방송 포교란 그런 거죠. 방송을 통해서 모두에게 법비를 내리는데 그 법비를 듣고 알아듣고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들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단박에 탁 뿌리는 이 법비, 그 법의 비를 지금 불교 방송이 뿌려주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비를 내리는데 네. 우리 스님께서도 항상 또 함께 네. 해주시면은 저희는 또 더 바랄 게 없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BBS 초대석은 대한불교 조계성 청령암 주지이시고요. 저희 불교스님의 불교스님이란다. 지금 너무 흥분했어. 지금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TV에서 네네. 그리고 라디오에서는 좋은 아침 원영입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원영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평소에 자주 뵙기는 하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거는 방송에 저희가 모셔야 네. 가능한 것 같아요. 항상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언제 그러니까요. 한번 봬요 이러면서 네. 다녔는데 오늘 제가 너무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스님 네. 모시고. 자, 우리 스님께서 뭐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그냥 방송을 보십시오, 여러분. 네. TV에서는 우리 원영 스님의 불교대백과 시즌2 함께 공부하시고요. 또 라디오에서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좋은 아침 원영입니다. 들으시면서 그 단체 그 대화방에도 참여를 하시고 네. 이렇게 함께 힐링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스님께서 그 몸이 아파서 절에서 요양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출가의 길을 또 들어서게 됐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로 그러면은 몇 년 차 수행자가 되시는 건가요? 올해로요? 네. 글쎄요. 네. 대충 한 별로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30년쯤 되지 30년 않았을까요? 야, 이제 절에 들어간 거는 더 어릴 일찍인데 때부터 이제 출가한 계를 받은 계를 걸로 받으실 따지면 그 때. 정도 되고 아하. 17살에 요즘 나이가 참 바뀌었다. 그래서 아, 새 나이로 가시려고요? 아, 네. 그래요. 아무튼 그렇구나. 그래서 좀 더 되기는 한데 시간이 이렇게 금세 예, 이렇게 지나갔어요. 사실 사회에서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직장에 입사를 하고 예. 뭐 옮겨 다니거나 하더라도 어쨌든 정년퇴직이라는 나이가 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가에서는 사실 그 정도 연차가 되셨으면은 고참 중에서도 왕고참. 네.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네.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나이인데 네. 우리 스님들은 사실은 출가하시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자, 돌아보면은 나의 출가 한마디로 조금 정리를 해보신다면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때 당시는 굉장히 고민도 많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네. 고민만 많고 지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고민만 많고 네네. 지혜는 없었다. 네, 아하. 지혜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고민을 더 많이 했겠죠. 네, 지혜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막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지도 않았을 건데 지혜가 있었으면 안 보이니까. 네, 앞날이 모르겠고 뭐 모르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에게는 선택지가 이 출가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었던 것에 지금 감사해요. 돌아보면 그때는 어렵게 한 선택지였을지 모르지만 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최고의 선택지를 잘 선택했다. 지혜가 있어서는 아닌데 네. 그때 당시에는 아주 뭐 이거 말고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 모시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 출가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다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네. 정말로. 왜냐하면 나이가 네. 들면 들수록 네. 더 좋아요. 출가자는. 그게 아마 어쩌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네.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집안의 불행이라든지 네. 아픔이라든지 네. 뭐 육체적 정신적 고통들을 호소하니까 아니 나에겐 저런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출가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출가 생활이 힘듭니다. 아주. 이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힘든 생활이지만 그래도 고통스럽지는 않단 말이죠. 알듯 말듯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갑자기 뭐 종류는 다른 그런 경전이지만 네. 바가바드 기타에 네. 그 되게 자주 인용이 되는 구절인데 아무것도 없는 정말 네. 아랫도리만 대충 가린 그 수행자가 나무 네. 아래 앉아서 비를 맞으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네. 있다고 가끔 이제 이렇게 인용해서 글들 쓰시는 걸 본 기억이 네. 나는데요. 좀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스님 그렇게 이제 출가하셔가지고서는 일본 유학 가서 교토에서 그 명문이죠. 하나조노대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또 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또 교수 하사리 바로 또 하시면서 책을 또 많이 쓰셨어요. 네,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또 네. 이제 승가 교육을 하시다가 네. 이제 2013년도에 불교 방송에 출연하셨다가 발목을 딱 잡히셔가지고 예. 12년째 방송 포교에 매진하시면서 이제 일반 불자님들과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네. 요즘 그 사찰에 보면은 출가 수행자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네. 하잖아요. 지금 공부 갓 출가해서 하시는 우리 후배 스님들 그리고 또는 출가를 꿈꾸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글쎄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때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네. 그랬는데 한 발 내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일단은
저지르고 나니까 별로 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일본 속담 중에 네. 젖은 자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젖은 자는 이미 젖었으니까. 젖었으니까 이미 네. 젖은 자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물 네. 청소를 해요. 일본 사람들은. 물도 아끼고. 맞아요. 방충망 더러운 거는 네. 비 막 오는 날 물 끼얹으면서 청소하면은 밑에 그렇잖아요. 집도 걱정 안 해도 되고 깨끗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에는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네. 이 길을 한번 걸어봐야겠다 생각하면 딱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 발 내디디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고 불보살님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고 네, 주변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마음을 올곧게 바르게만 딱 가지고 살아가면 네. 다른 건 별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방송 희망을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또 순간에 또 어떤 인연이 되어서 네.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네.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또 공부하시는 또 후배 스님들 입장에서도 야 우리 원영 스님 저렇게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요. 다들 저보다 100배는 잘할 겁니다. 이렇게 막 조언 구하고 전화하시고 연락하시고 그러는 후배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죠. 그리고 어떤 스님들은 근데 대백과를 하고 나서 이후에 네. 자료를 좀 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공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또 이제 스님들 중에는 금강경에 대해서 궁금한데 금강경에 대해서는 책 쓴 거 없냐는 거예요. 자료를 좀 금강경 자료는 서점에 가면 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화엄경 자료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제 자료가 다 그거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한 권을 달라는 거예요. 한 권을 읽고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냐고.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은 기본적으로 금강경에 관한 모든 걸 다 읽고 나서 금강경을 가르치라고 맞아요. 제가 얘기를 하죠. 딱 한 권 제가 이제 잘 가르치니까 스님이 잘 가르치니까 스님 걸 받아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하고 싶다. 그거는 너무나 욕심이 과하다. 그런 건 있지도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하나하나 꾸준히 해나가서 자기 것으로 밟아서. 만들어야지 맞아요.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스님께서 뭐 물론 우리 작가도 있고 여러 같이 스태프들과 같이 고민해가지고서는 대본을 마련하시지만은 강의를 시작을 딱 했을 때 이 스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그 대본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혼자서 공부하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했던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같이 막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의 공부는 내가 하는 걸로. 그렇죠? 네, 우리 쉬운 건 없습니다. 네, 쉬운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백과를 보면 좀 더 쉬워져요. 맞습니다. 네. 대백과를 보시고 좀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룡암 불자님들 물론 거기 같이 계신 도반 스님도 계시고 후배 스님도 계시겠지만 청룡암에 계신 분들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청룡암에 있는 분들은 저희 그 절에 오시고 신도님들은 이렇게 둘로 나뉘거든요. 신도님도 계시고 팬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종교가 다른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만 약간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스님 화이팅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늘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 열렬하게 응원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도 뭐 잘하고 오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저를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이제 녹음을 하고 절에 갔다가 다시 이제 왔는데 절에 갔더니 또 뭐 저기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배웅해주면서 잘하고 오라고. 항상 응원을 받고 에너지를 얻고 오시겠네요. 그렇게 응원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또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BBS 초대석입니다. 청룡암 주지이자 BBS TV의 원영 스님의 불교대백과 그리고 BBS FM 라디오 좋은 아침 원영입니다를 진행하시는 원영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스님 이번 코너는 사랑하는 버세계라는 순서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고 또 거쳐가셨고 또 만나게 되실 거잖아요. 자,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누구입니까? 뭐 당연히 은사 스님이시죠. 은사 스님. 은사 스님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하셨다 뭐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은사님 너무 부지런하시죠. 네. 법명이 종자 묵자 스님, 종묵 스님. 네. 예.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 은사 스님은요. 저희 은사 스님은요, 이제 어려서 일찍 출가를 하셔가지고, 일생 동안 열심히 정진하시고, 또 특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요. 선원에 오랫동안 또 다니시다가 기도도 하시고, 또, 글쎄요, 이제 포교도 열심히 하시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는데, 제가 지금 이 순간 은사 스님을 떠올리는 것은, 이제 저도 나이가 먹고 은사 스님이 저를 데려다 키울 때에 그 나이가 벌써 훌쩍 지나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되어도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저보다 10년이 뭐야, 한참 더 젊었을 때에 그때 저를 데려다가 이제 학교를 보내고 또 더러운 야단도 치고 또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교육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저를 키워주셨고 오늘날 이렇게 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책도 설명도 하고 불교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은 어쨌거나 은사 스님한테서 나왔으니까 오늘의 한 사람은 은사 스님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그 말씀이 아마 네. 너무나 진심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 오늘 원영 스님 오늘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바로 그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바로 은사이신 종자 묵자 종묵 스님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은 대한불교 조계종 청룡암 주지이신 원영 스님 이하 설명 생략. 뭐 너무나 잘 알고 많은 분들께 사랑하시는 원영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발언이 있다면은 간단하게.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전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바르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지혜롭고 자비롭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너무나 따뜻한 말씀, 신나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또 좋은 방송, 좋은 포교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BBS 초대석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더더욱 뜻깊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제가 이제 반야심경을 써서요.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반야심경을 쓰면서 그리고 쓰고 나서 드는 생각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굉장히 무한하고 광대한 그러한 종교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자라고 하는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또 다정한 도반들, 친구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불행해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절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배워서 익혀서 기도하고 정진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옹졸한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바늘구멍만한 그러한 심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광대하고 넓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다면 마음의 씀씀이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반야심경 안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지혜 그 부분이 특히나 더 많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반야심경이거든요. 근데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실생활에 녹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혜를 잘 쓰면 자비도 나오고 그리고 정진도 나오고 수행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길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눈빛 하나, 누군가의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걸렸다면 이것은 나의 문제인가 상대의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그 걸음망, 걸리는 것들을 성그럽게 넓게 해서요, 걸리지 않게.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은 부처님을 잡고 한 손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 대백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반야심경을 해설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BBS 초대석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는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부처님께로 또 불보살님과 함께 깨달음의 언덕으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